스타일은 글의 모양입니다. 글 모양. 글 모양을 쓸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타일이고요. 일단은 예전에는 컴퓨터 사양이 저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것들을 보면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해당 폰트를 다 끌고 옵니다. 메모리에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꼴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CAD는 그렇게 하면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타일 명령을 통해서 설계자가 임의의 그러니까 가상의 글꼴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폰트랑 연동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스타일을 통해서 그렇게 연동해서 썼습니다. 지금은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쓸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하나, 텍스트 명령어가 예전에는 텍스트가 있었고 d텍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m텍스트가 있었습니다. 한 줄 쓰기, 그 다음 다이나믹, 즉 여러 줄을 쓰는데 결국은 한 줄로 바뀌는 다이나믹 텍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멀티라인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텍스트는 단축키가 T였고 다이나믹 텍스트는 DT였고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는 MT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m텍스트가 단축키가 T입니다. 그리고 d텍스트하고 텍스트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DT라고 쓰시면 됩니다. 단축 명령어가 DT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씨를 쓰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파일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확장자가 TTF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또 확장자는 뭔지 모르지만 파일명은 뭔지 모르지만 확장자가 SHX로 끝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글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글꼴입니다. TTF는 True Type 폰트라고 하고 SHX는 쉐입입니다. 얘는 차이가 뭐냐면 윈도우 글꼴입니다. SHX는 오토캐드 글꼴입니다. 얘를 빅폰트라고 부릅니다. 왜 빅폰트냐까지 나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TTF로 끝나는 글꼴과 SHX로 끝나는 글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파일 탐색기를 띄우면 C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윈도우에 가면 그리고 여기 폰트에 가면 나오는 이 폰트들 보이시죠? TTF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글꼴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FON이라는 폰트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TTF를 많이 사용하니 TTF만 적어 놓은 겁니다. 이 폴더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그램 파일즈의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의 폰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여기 나오는 폰트 SHX라는 이 폰트 얘가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도면을 받았는데 그 도면 안에 파일을 보니 DWG가 아닌 TTF나 SHX라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TTF 파일은 어디로? 윈도우의 폰트로, SHX 파일은 지금 보시는 이 폴더로 각각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토캐드를 실행한 다음 해당 도면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권하는 건 굴림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각각 CI가 있기 때문에 각각 특유의 서체들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스터디할 때는 굴림이나 또는 굴림체를 쓰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굴림이냐, 왜 굴림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크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죠. 도면의 기본 서체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딕체를 원칙으로 해요. 물론 궁서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 글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면에 들어가는 글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특수문자들이 나옵니다. 특수문자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건 굴림밖에 없습니다. 고딕이면서 특수문자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글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누구나 다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눔 고딕이라는 서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눔 고딕은 이제 네이버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무료로 배포하는 서체가 나눔 고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눔 고딕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폰트가 없기 때문에 한글이 어떻게 나오냐면 물음표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고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수문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서체가 바로 굴림이죠. 윈도우를 설치하면 굴림은 다 깔립니다. 모든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IBM 계열의 윈도우라고 하는 OS를 설치하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기본으로 서체를 몇 개 설치합니다. 굴림, 나눔, 도둠, 궁서, 이게 한글 글꼴이 이렇게 4개가 기본으로 설치가 돼요. 그 중에 고딕은 굴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굴림을 쓰고, 또 이 굴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문자를 다 지원하는 건 굴림입니다. 물론 고딕이나 궁서도 도둠이나 바탕이나 궁서도 특수문자를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지키는 것, 만족하는 게 바로 굴림입니다. 그래서 굴림을 쓰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원 작업도 종종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굴림을 써야 되는 이유. 네. 자, 그럼 스타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논테이트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논테이트. 홈 탭이 있고 인서트 탭이 있고 어논테이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어논테이트. 어논테이트가 이제 주석이란 뜻입니다. 어논테이트, 어논테이션, 그리고 아나운서, 이렇게 됩니다. 어논테이트라는 탭에 보시면 여기가 글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텍스트를 누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래, 이 텍스트 아래 바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스타일이 뜹니다. 이와 같이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이 스타일은 텍스트에서 주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엠텍스트에서는 다이렉트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뉴, 한글, 제가 HG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가상의 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폰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눌러보면 일반적으로는 윈도우 글꼴이 먼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SHX로 끝나는 글꼴이 있습니다. 이 SHX로 끝나는 글꼴이 바로 윈도우 글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시 SHX로 끝나는 건 CAD 글꼴,
그 외에는 다 윈도우 글꼴입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 글꼴과 윈도우 글꼴이 같이 혼합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알파벳 순이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 골뱅이가 붙은 글꼴이 있고 아래로 내리면 골뱅이가 없는 글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골뱅이가 있는 글꼴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래로 내리셔서 골뱅이가 없는 글꼴을 사용하면 됩니다. 골뱅이가 있는 글꼴이 차이점이 뭐냐면 세로쓰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 때 가로쓰기가 있고 세로쓰기가 있죠. 네, 골뱅이가 있는 글꼴은 세로쓰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글꼴입니다. 그러니까 골뱅이가 없는 글꼴을 쓰시면 되겠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한정 그러니까 스크롤을 돌리지 마시고 A자를 누르면 A로 시작하는 첫머리 글자에 갖다 붙습니다. B, C, D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Z자 누르면 Z자 바로 아래가 굴림이죠. 굴림 누르시면 됩니다. 폰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레귤러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는 4가지 속성이 있죠. 볼드, 이탈릭, 레귤러, 하나가 뭐였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볼드, 이탈릭, 레귤러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그냥 레귤러만 나옵니다. 이렇게 레귤러만 나오고요. 그 다음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글꼴의 크기입니다. 글꼴의 크기는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안 바꿉니다. 여기서 글꼴의 크기를 정하면 고정입니다. 글꼴의 크기가 여기서 지정한 대로만 나옵니다. 안 바뀌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텍스트를 사용할 때 글꼴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그 이전에는 글꼴의 크기를 안 지정합니다. 이펙트가 있습니다. 효과 부분인데 그거는 왼쪽 하단의 프리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 글씨를 위아래로 업사이드, 위아래로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로 바꾸기. 백워드는 좌우로 글씨를 쓰기. 위드 팩터는 우리가 글꼴에 보면 글꼴의 크기가 있고 장평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간이 있습니다. 자, 뭔지 이해되시나요? 자간이라는 얘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장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크기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드 팩터는 장평을 조절하는 겁니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장평이 좁고 1보다 크면 장평이 넓은 그런 글꼴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고 장평이 큰 거죠. 0.7 그러면 장평이 좁은, 혹은 2 그러면 장평이 넓은 그런 글꼴들이 만들어집니다. 굳이 쓸 일 없습니다. 그냥 1. 오베크 앵글은 기울기란 뜻입니다. 글꼴을 이탈릭처럼 흘리는 겁니다. 15도 그러면 글씨가 15도 기울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30도 그러면 30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글꼴이 만들어지는데 굳이 이펙트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폰트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플리를 누르시면 스타일은 끝납니다. 눌러보시면 싱글라인 텍스트하고 멀티라인 텍스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라인 텍스트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텍스트라는 명령어고, 멀티라인 텍스트 명령어는 m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를 실행해 볼까요? 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시작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자, 시작점의 위치 지정합니다. 그랬더니 글씨 높이를 물어봅니다. 글꼴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엔터. 로테이션 앵글 오브 텍스트 일단 0도. 그리고 글꼴을 쓰면 자, 이렇게 쓸 때는 지우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써집니다. 자,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텍스트. 아이고, 한글이네요.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높이 지정하고. 자, 이번엔 로테이션 앵글을 제가 45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장 자체가 기울어졌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한 번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아이고, 자꾸 한글이 걸리네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쓰여진 얘가 선택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그러니까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이어쓰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어쓰기도 됩니다. 이렇게 이어쓰기 할 때는요, 마지막에 썼던 해당 폰트의 모든 조건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내가 이걸 바꿔도, 스타일을 바꿔도 마지막 스타일을 썼던 것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씨 크기 컷도 0도. 그래야 비로소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그 다음 텍스트를 이용하면 글꼴의 높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mm. 그러면 다른 글꼴이 이렇게 글꼴의 크기도 가능하겠죠. 글씨 쓰기 어려운 거 없죠? 자, 텍스트 명령어를 보시면 justify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justify를 눌러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left, center, right, align, middle, fit, tltc, tr. tl은 탑 이란 뜻이고요. L은 레프트입니다.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프트, 센터, 라이트는 우리는 알아요. 레프트는 왼쪽 정렬, 센터는 중간 정렬, 라이트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라이트를 한번 놔보죠. 라이트 시작점 클릭하고 글꼴의 높이 클릭하고 글씨를 쓰면 이렇게 글꼴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